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도 송은이 만극한 두 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 원장님 오늘 좀 컨디션 괜찮아 좋죠. 보이시네요. 뭐 사실은 네, 항상 좋았는데 이제 그때만 우리가 또 건강검진 이슈 때는 항상 좀 이게 사람이 좀 초췌해져 있으니까 아무 이상 없으시죠? 아주 뭐 정상이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 좋으실 수밖에 예, 없네요. 20대 대장을 가지고 있대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예. 저는 10대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아주 뭐 건강하셔서 좋겠습니다. 의문의 일. 자, 이제 9월입니다. 이제 뭐 아직 무더위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여름의 끄트머리, 가을이 시작되겠죠. 이제 여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나 얼굴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을 이제 꽤 쬐기 때문에 그렇죠. 기미 잡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 올라오죠. 이제 이때부터 오시기 시작하죠. 네네. 왜냐하면 네. 자외선이 셀 때는 우리가 또 막 자외선이 세니까 네. 치료하면은 더 막 진해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때 한창 웅크러져 있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자외선이 약해질수록 이제 병원을 오셔서 이제 예. 진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그러면 많으시죠.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피부과 호황기. 색소 쪽으로 호황기, 색소 두 호황기. 분의 이제 어두웠던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아직은 슬슬 계속 어두워요. 네. 많이 좀 될 때.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가을철부터 서서히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기미 잡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미 잡티가 제가 알기로는 기미도 잡티의 한 종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기미 잡티라고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가요? 뭐 장기하와 얼굴들,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네. 아주 대표적인 잡티이기 때문에 앞에 기미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미가 좀 결국에 색소 질환의 한 부류거든요. 네네. 전부 다. 뭐 잡티도 그냥 사실 뭐 색소 질환에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색소 질환들이 여러 진단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흔한 것들이 결국에 기미이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뭔가 좀 기미 말고 다른 걸 한두 개로 이렇게 통칭하기 좀 애매하니까 잡티 그냥 기미 잡티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기미하고 나머지 떨거지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네.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예시를 들었지만 장기와 얼굴들 그거보다는 그냥 아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우리 주소 얘기할 때 네. 이제 잡티라고 하면은 거의 뭐 대한민국 뭐 대구 광역시까지 그럼 이제 그러면 무슨 구 뭐 수성구 중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기미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네. 더 밑을 하위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기미 잡티, 기미 관련해서 특히나 전 국민적인 계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있어요. 계몽가 아닙니까? 뭐만 이렇게 색소 계몽가. 고무껌을 계몽을 하려 했는데 뭐 기미다,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계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답답한데 이번 거는 좀 조회수 나왔으면 계몽이라는 좋겠네.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시기가 시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정치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그런 식으로 곡해하시면 안 돼요. 기미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몽을 있습니다. 좀.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좀 오늘 새로운 좀 파일럿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편수도 좀 이렇게 꽤 됐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물음표, 피부 관련해서 여러 물음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스럽게 그래서 그 이름하야 파일럿 코너라는 건 이제 반응 안 좋으면 없어질 수 있죠. 그렇죠. 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닥터스 Q&A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호.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심각한 사연일지도 모르는데요. 저희 그 왜 성병과 관련해서 컨텐츠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달렸던 사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 무증상인 파트너와 관계를 할 때 감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한 번밖에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유유. 한 달이 지나긴 했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무증상 파트너와 관계 시에 감염률은 엄청 낮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 남성분들이 이제 뭐 콘돔을 했다든지 그런 피임을 했으면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피임 관계 없이 그냥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낮은 확률일 거예요. 거의 뭐 10,000명에 1명보다 더 적은 확률, 10만에 하나 정도이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는 솔직히 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피임 여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피임했으면 솔직히 진짜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주무셔도 네. 될 거다. 근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 굳이 네.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적은 확률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의심이 되는 게 네. 있다면 그래도 그러면 뭐 검사 같은 건 한번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톡스 관련한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이 보톡스가 일정 횟수 이상 맞으면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그 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보톡스는 이게 주사약의 효과가 보통 3개월, 4개월 지나면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점차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결국에 계속 맞아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일부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 교정되기는 해요. 뭐 뭔가 집중할 때 막 이렇게 미간에 힘을 예.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이마에 힘으로 뭔가 네네네. 눈썹을 너무 치켜뜨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맞아주면은 그런 습관들이 좀 교정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얼굴 표정을 네. 짓는 근육들 같은 게 표정이란 거는 사실 계속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는 영구적인 효과 솔직히 기대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턱 보톡스 이런 건 이제 볼륨을 줄이는, 그러니까 표정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네.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영구적인 효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줄여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걸 점점 안 쓰다 보면은 이게 더 확 튀어올라 퇴화되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반영구적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마나 네. 미간, 눈가처럼 우리가 표정을 쓰는 거는 이게 네. 효과 풀려면 표정은 또 지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연구도 아니고 그거는 좀 그런 거랑 좀 다르다 좀 될 수 있겠죠.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5회 정도 맞으면 그때부터는 원래처럼 턱이 이렇게 안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뒷얘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냥 꾸준히 맞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커질 정도로 이제 딱 자리가 잡힐 수는 있지만 5회 정도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과 어느 정도 또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꾸준히 맞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계속 사각턱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네.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5회 정도면은 다시 커질 확률이 높고 더 높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보톡스는 사실 보상성 비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쪽 근육을 결국에 잡아 놓으면은 다른 근육이 네, 커져요. 네, 네. 특히나 이런 볼륨을 줄이는 뭐 승모근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이런 데는 볼륨을 줄여 놓으면 결국 다른 근육이 보상성 비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턱의 그러면은 다른 부분이 커질 수가 있겠죠. 또는 요즘 그거 있잖아요. 요즘 턱 맞으면 측도 튀어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데 측도도 어. 튀어나오고 여기도 이것도 아까 어근이 딱 말씀하신 깨물어 오면 우리가 부상작용. 그렇죠 하면 네. 여기도 같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턱 여기가 근육이 좀 이렇게 넓거든요. 네. 거의 진짜 이따만해요. 네. 턱 근육이.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만 강하던 게 여기가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다르긴 얘기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부위를 좀 이렇게 퍼뜨려서 말하자면 네. 그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잘. 펴서 근데 또 그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입 꼬리를 맞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네.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네. 거기를 맞다가 네. 그 근육까지 먹어버리면 웃을 때 입에 안 들어가서 한쪽 입 마비될 들어가요, 수 입 있어요. 들어가요. 네. 야, 보톡스도 되게 까다로운 시술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원장님들한테도. 네, 네. 맞아요. 이게 뭐 이게 쉬운 그리고 거. 우리도 그런 부작용 거의 안 생기게 시술하긴 하지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그분이 특유적으로 뭐 더 길게 뻗어져 있거나 뭐 이게 남들은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여기서 아래쪽에서 만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만에 하나의 경우는 뭐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돌아온다. 보톡스는 그러니까 응, 걱정 안 해도 된다. 보톡스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사각턱 보톡스 맞고 일주일 뒤에 귀 먹먹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부작용 증상 맞을까요? 이러다가 말겠죠?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네. 이런 게. 근데 아까 은 원장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깨물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반응이 오는 이런 것과 조금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주 연결돼요.
진짜 드물게 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병원에 오면 항상 생각이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과 보톡스와 관계없이 네. 이런 증상들도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두통도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술을 하나 해버리면 이제 사실 이 시술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기인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는데 뭐 보톡스를 맞고 저도 최근에 보톡스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 때문에 그분이 네. 주사 맞고 나서 굉장히 좀 두통도 있고 좀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집니다. 보톡스 효과가 풀리는 순간 만약에 진짜 이게 보톡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턱부터 아까 말했지만 여기를 쓰면서 이 측두근이 좀 많이 써버리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내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힘을 좀 많이 네. 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갈이를 많이 하시는, 그러면 여기 힘이 안 들어가 자꾸 여기에 자꾸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이제 보톡스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거라도 이제 좋아진다. 그렇죠. 예, 저는 좋아진다고 괜찮아진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지겠죠. 유유하셨는데요. 괜찮아진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10년째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도 대도요. 갈 때마다 남자 근육이래요. 여성분이시겠죠? 이게 특이한 거죠? 어, 언제쯤 없어지나요? 이분은 좀 질긴 걸 많이 좋아하실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턱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난히 좀 여자분인데도 발달돼 있는 그런 맞아요. 분이신 것 근데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네. 우리가 결국 보톡스 용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다 똑같은 용량만 맞는 게 아니라 만졌을 때 굉장히 근육량이 많고 네. 이게 금방 확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사할 때는 용량을 2배로 올리고 네. 또 3배까지도 올려가지고 주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잘 효과가. 잡힐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톡스는 가루입니다. 맞아요. 원재료는 가루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린다는 건 이제 그 농도를 짓게 한다는 농도를 말씀이시죠? 짓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맞는 양을 그냥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자, 여러 형태로 조금 이제 많이 말하자면 조금 세게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좀 세게. 네. 그렇죠. 그렇죠. 세게 네, 하는 거죠. 세게 놓는 거죠. 네. 세게 근데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한 번씩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근육은 없는데 살만 이렇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뼈 자체가 진짜 이렇게 딱 각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골격의 문제. 네, 그래서 그럼 10년간 본인이 알지 않으실까? 이게 근데 의외로 그러면- 좀 그냥 모르고 아, 계속 맞는 그래요? 분들 계세요. 네, 오. 실제로 이렇게 계속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될 거예요 해가지고 만져보면은 네.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여기가 턱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딱 잡고 이렇게 깍깍 깨물어 보면은 네. 느껴질 거예요. 네, 턱 네. 근육이 얼마나 이렇게 올라오는지. 음.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이제 계속 네. 맞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턱 근육이 아니라 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네, 해줘야죠. 네, 그럼 뭐 네. 다른 시술들을 어. 하셔야죠. 당신은 도와주시면. 뼈입니다. 이거 깎는 그런 적 방법밖에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뭐 근데 이런 이거 뼈인데요, 하면서 이런 거 진짜 있긴 해요. 네. 뼈는 보톡스를 어떻게 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 근육이더라도 근육이라면 좀 이제 보톡스 용량을 늘려서 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답변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사각턱 보톡스 맞고요. 심부볼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22살이에요 하셨어요. 사각턱 보톡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과하게 맞다 보면은 이게 볼륨이 그러니까 쓸모가 아니라 이 볼륨이란 게 너무 과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리프팅 시술도 생각을 해보면은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얘가 이렇게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처지는 걸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제 뒤쪽 볼륨이 자꾸 줄어들면 당연히 여기 힘이 떨어지게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심부볼이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여기가 볼륨이 꺼지니까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이게 여기가 조금 더 심해 네.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만약에 보톡스를 맞고 심부볼이 정말로 심해진 게 맞다라고 한다. 그리고 진짜 살 안 찐 거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톡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보톡스로는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좀 너무 자주 맞거나 너무 과하게 맞아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심부볼이 진해지는 그러니까 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아직 그죠? 22살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자주 맞으셨다면 그 횟수를 그쵸. 좀 조절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완전히 댓글에 대한 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파일럿 코너로 대표적인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그리고 다음 언젠가도 이 파일럿 코너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이렇게 또 유지가 될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피부 고민을 아주 쫙 털어내버릴 각질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각질 사연 은 원장님께서 낭독을 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이번 여름에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좋으셨겠다. 출산 이후로 기미와 잡티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녀온 뒤부터는 확실히 더 많아지고 진해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주근깨처럼 작은 점도 있고 광대 쪽에는 넓게 퍼진 다크서클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잡티다, 아니다, 기미다, 말도 다 다르고 게다가 치료법도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들, 기미와 잡티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혹시나 집에서 화장품이나 관리만으로도 완화가 될 수 있나요? 애들 키우느라 피부과 갈 시간도 없는 30대 워킹맘. 아하. 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30대부터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 잡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다던가 그러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거뭇거뭇하게. 화장도 안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토해내는 경우가 퇴퇴하고 막 이제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아마 이번 사연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촬영할 때 기미와 잡티가 다르다는 말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 기미와 나머지 이제 잡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뭐 기미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진단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난치성 색소 질환 중에 하나고, 네. 잡티는 아까 우리 닥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두루뭉술한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주근깨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타모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흑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각각의 그런 이제 진단명에 따라서 뭐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겹쳐 있는 분도 있으시죠. 보통 많이들 갖고 계시죠, 동시에. 예. 그러니까 피부층 깊이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달라질 거고, 어느 층에서 이제 좀 이렇게 색소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를 네. 거고, 네. 또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도 그렇죠. 모양이나 좀 이렇게 다를 이야, 텐데, 이제 뭐 몇 번 찍으니까 거의 뭐 전문가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는 또 이제 전문가 소리를 좀 네. 들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문가 같아 보였나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미하면은 보통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좀 넓게 퍼져서.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올라오면 기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많죠.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죠. 왜 대부분 아닐까요? 특히 여태까지 기미라고 20대에서 30대 분들이 기미라고 오실 때는 기미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보통 40대, 50대 네. 분들이 기미라고 오면 진짜 기미 경우가 많고, 60대는 거의 기미 다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수준으로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미는 자세히 보면 일단 약간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좌우가 약간은 대칭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네. 있고, 봤을 때 결국 화장 다 그냥 우리가 또 진료 보러 오실 때 선크림 바르고 또 아니 비비크림 바르거나 톤업 바르시거나 또 화장하고 오셔서 이게 기미 맞냐면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안을 그럼 진짜 당황스러워. 세안을 좀 네. 당연히 네. 이제 하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네. 진단기를 좀 찍어서 보는 경우도 많긴 한데, 결국은 기미라는 거는 이렇게 은은하게 약간 옅은 갈색 같은 쭉 이렇게 띠를 이루듯이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게 좀 특징이고, 모양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 우리가 나이키 기미라고 이제 눈가부터 이렇게 광대까지 이렇게 나이키 예. 모양처럼 있어서 우리가 보통 나이키 기미, 보통
눈가김이라고 하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옆쪽으로 광대뼈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시면 그러니까 이게 기미의 양상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보고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흑자가 됐든 뭐 검버섯이 됐든 뭐 점이 됐든 주근깨가 됐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치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난치성이라고 붙였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잡티들처럼 치료를 했다가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기미 자리가 울퉁불퉁 그 울퉁불퉁이니까 얼룩덜룩이죠. 네. 어떤 데는 너무 하얗고 어떤 데는 막 진해지고 어떤 데는 갈색이 그래서 막 완전히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네. 진짜 오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다른 데서 망친 기미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서 아. 망친 기미 환자분들이 오면 또 완전히 또 판을 네. 또 새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초반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될 수가 있겠죠. 초반부터 좀 계획을 시작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 시작이. 잡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기만큼이나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잡티 중에 하나가 주근깨잖아요. 네. 주근깨는 또 한때 아이돌 맞아요. 메이크업으로 예, 예. 또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한다. 예, 뭐 그 이해할 수 GD님도 없지만. 옛날에 이거 하지 않았나? 예. 주근깨 그 허트브레이커 그 예, 시절에 예. 이거? 맞아요. 옛날에 이제 고전 만화에 빨강머리에 네. 보면은 이제 너무 고전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 모르시나요? 빨간 머리 아실 뭐 거예요? 강백 코도 기억 못할 건데 모르시나요? N까지 기억을 할 수 네, 있을까요? 모르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렇게 연예인들 사이에서 주근깨를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것도 유행하긴 했었어요. 음. 네,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백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긴 그쵸. 하죠. 맞아요. 예. 이렇게 사회선의 뿌려놓은 영향이 것처럼. 있으니까. 실제로 백인들 중에서는 음. 자기 이 주근깨가 마음에 든다. 네, 약간 자기의 약간 특색 있는 뭔가 내 왜 모습이라 왜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덧니 좋아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다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니지만 덧니 부심이 덧니요? 있대요. 일본인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네. 겁니까? 덧니? 덧니 부심이 있대요. 아, 덧부심?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아, 어떤 덧부심. 사람들은. 나의 네. 나만 가진 약간 특별한 캐릭터 약간 그렇죠. 이런 예, 좀 느낌으로. 귀여워 보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예, 그럼 주근깨는 서양인들은 마찬가지가 깨부심도 아닐까. 있고 그런 네, 그런 겁니까? 깨부심, 오. 깨부심, 죽은 깨부심. 근데 보통 죄송합니다.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은 뭐 네. 좀 깔끔하고 그냥 뭔가 매끈하고 맞아요. 깨끗하고. 깨끗한 예.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맑고. 때문에 음. 보통 뭐 주근깨를 싫어하죠. 생기면 맞아요. 없애고 싶다. 그러니까 주근깨는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자외선의 영향도 있는데 주근깨는 통상적으로 일단은 좀 어릴 때부터 빨리 나타나죠. 10대들부터 나타나서 20대, 30대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근깨는 우리가 다른 어떤 잡티들보다는 피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피부에 좀 껍데기 쪽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 우리가 시술 영상도 뭐 했겠죠. 우리가 토닝 레이저처럼 이제 깨 부시면서 은은하게 가는 것보다는 피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팍 때려가지고 좀 딱지 같은 걸 조금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탁 떨어지는 색소까지 같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거든요. 점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점은 쉽게 말하면 이게 위에부터 쭉 태워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주근깨는 그 색소에만 탁 타겟을 해가지고 얘가 탁 튀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쭉 태우는 거랑 조금 다르죠. 비교적 그러면은 기미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기미에보다는 치료가 주근깨는 대단히 확실히 좀- 빨리 좋아질 수 있고 어. 만족도도 좋고 조금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확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주근깨죠. 그래서 그렇군요. 주근깨는 시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럼 흑자는 뭐예요? 흑자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 어떻게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는 잡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노인성 흑자라고도 뭐 부르는데 그거는 사실 그 주근깨에 비해서는 치료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좀 사람마다 이게 색소의 깊이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치료에 따라서 반응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주근깨처럼 이렇게 튀기듯이 시술하면은 한 번만에 싹 떨어지는 네.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싹 떨어졌다가 다시 싹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약올라. 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경우에는 튀기듯이 시술하면은 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테두리만 뜯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뭔가 흑자는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는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반 정도는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토닝을 여러 번 하면서 그 남아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색소들을 조금 부서뜨려 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긴 합니다. 흑자하고 검버섯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검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양성 종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이 들면서 충분히 네.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표면이 뭔가 좀 오돌토돌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피부를 만져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색소들을 만졌을 때 뭐 예. 올라와 있는 느낌이 없죠. 근데 그 자리의 피부는 균일한데 이제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검버섯을 만졌을 때 이게 이제 약간 융기되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버섯은 일단 태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네. 아까 뺄 때 제가 태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깎아야 얘는 이제 피부가 평평해지는 거니까. 근데 오. 그 깎는 거를 그 이제 검버섯을 만든 애들까지 다 태워줘야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예방적으로도 안 나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다 깎으려고 깊게 하다 보면은 상처가 깊어지니까 그럼 상처가 회복되면서 또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도 색소 침착이 또 네.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경과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깊이에 따라서 아니면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흑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봤을 때 얘도 이제 만졌을 때 뭐 올라와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동그랗게 좀 크게 이렇게 보이고 좀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토닝 레이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때 영상 찍었지만 결국은 색소를 조금씩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진해. 그러면 갉아먹는 게 너무 세워라 내워라 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병원을 엄청 자주 와요. 왜냐면 1, 2주 간격으로 와야 되고 이거를 막 횟수를 막 네. 30번 막 20번 이렇게까지 하면은 금액적인 부담도 많고 병원을 자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조금 진한 걸 한번 날려주고 네. 그 진한 거 날려주면 이제 남아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토닝 레이저를 해주면 이제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흑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얘 진하기, 크기,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냐에 네. 따라서 조금의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이제 다른 잡티하고 검버섯의 차이는 이제 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알게 요런 게 된것 잘생깁니다. 두피. 같아요. 두피에도 잘생기고 요 얼굴 쪽 외곽부에도 좀 되게 잘생겨요. 맞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왜 남자분들 네. 그 투블럭 많이 하잖아요. 네. 하면 이 구렛나루 따라서 이렇게 아. 쫙 검버섯 진짜 많은 분들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모르는 분들은 뭐 사막이냐 뭐 이러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러다가 또 막 여기까지- 이게 네. 우리 사람의 어떤 본능적으로 뭐가 자꾸 이게 뭔가 티 나와 있으면 네. 튀어나와서 자꾸 끌거요. 뭘 맞아요. 뗄라 긁어서 하고. 떼고 근데 그러다가 싶고. 또 피가 나고 상처 나면 네. 이게 더 커집니다. 그럼 염증 생길 수도 있고. 시원하거든요. 또 아. 한번 피 나주면 진물나서 시원한 오는 그런 사람들도 거 있어요. 있는데. 너무 자극 많이 줘가지고. 조심하셔야 근데 이제 됩니다. 검버섯이 아닌지 좀 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네. 의심해 볼 필요도 있네요. 오늘도 오셨어요 사실. 여기 어. 검버섯 있으신 분인데 네. 계속 건드려가지고 시뻘개져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되게 흔합니다. 네. 나이 들면 몸통이 또 많이 생깁니다. 등 이런 데도. 아 그렇죠. 네. 연세. 우리가 그래도 네.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단기간에 갑자기 검버섯이 몸통이 쫙 퍼지는 게 있거든요. 오,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우리가 항상 위내시경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위쪽에 혹시나 이게 좀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피부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네. 삽시간에 이게 몸통에 검버섯이 갑자기 확 이렇게 네. 개수가 너무 많고 번진다. 그러면 혹시나 위내시경을 꾸준히 안 하셨던 분이라면은 반드시 위내시경을 좀 하셔라. 내장에 이제 종양이 있는데도 이제 피부에 피부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많은 수 질환이 있어요. 있네요. 네. 오. 그거는 좀, 그런 거는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 잘 충분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알고 계셔야 할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음. 치료를 하면 이제 대충 이제 기간을 아까 뭐 사람마다 다를 거다. 기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셨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내가 치료를 하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간 어느 정도 좀 잡으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조금 진단명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인 우리가 뭐 한 4, 50대 분들 기미 없는 일반적인 잡티 기준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토닝 10번 하면은 거의 한 그래요? 8, 90%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미가 워낙에 이제 난치성이니까 네. 그냥 뭐 기약 없는 네. 치료만 맞아요. 이제 뭐 얘기를 하시니 맞아요. 그럴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맞아요. 번이면 몇 번이다, 네.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지 네. 환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서니까 맞아요. 네. 포기를 할지 아니면 치료를 포기란 할지. 없습니다. 네, 포기는 네. 또 뭐 포기를 우리가 하죠. 김치 새는 단위 김치- 그런 그 걸 얘기 하시려고 뿐이고 하셨죠? 나이 든 사람도 티 나이 나죠. 그런 걸 뿐이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기미는 아까 말했잖아 장기간 계획을 세야 돼. 물론 3개월 막 4개월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치료가 잘 된 케이스고 실제로 이게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색소 질환을 앓은 어떤 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치료를 하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나이가 좀 고령으로 갈수록 그리고 잡티가 많아지고 기미도 진할수록 아까 말했지만 10번이 좋아지는 보통 40, 50대 네. 분들에서 10번만 해도 진짜 딱 잡아줄 수 있지만 한 20회까지도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기미는 조금은 더 장기간 봐야 된다. 그래서 거의 1년 단위를 잡고 거의 음.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좀 치료하는 네. 걸 보통 권장드리긴 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왜냐하면 마십시오. 더 심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평생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관리하고 치료해서 좀 개선을 하는 게 그 특히 색소 질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볶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워요. 만들면 뭐 할까? 네. 친구들 만들 때 볶은 바쁘 얘기 찍잖아요. 뭐 힘들어져. 어차피 또 뭐 식단 관리 안 하고 운동 좀 덜 하면은 또 볶음은 다 없어집니다. 음. 똑같아요 색소도. 왜 딱 피부과에서 가서 시술하는 건 관리를 한 번 해야 만들어지면 영영 갈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뭐 인체의 얼굴도 신비입니다, 좀 이게. 좋아졌다고 방심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확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왜 색소 이런 거 치료할 때 상담 뭐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좀 믿음직하다, 치료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좀 삼았으면 하는 게 이 결국에 색소도 어떻게 보면 피부과 전문의들 입장에서 이거 질환이거든요. 네네. 뭐 단순히 뭐 보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미용적으로 하니까 다 막 음. 그 뭐 미용 시술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치료거든요. 그럼 네. 치료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치료 뭐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간 뭐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뭐 치료를 어떻게 했을 때 이 정도 좋아질 거다. 결국에 어떤 치료에 대한 플랜이 좀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플랜이 없이 그냥 어떤 데는 보면은 10번 해보고 안 없어지면 내가 음. 평생 없어질 때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아, 그런 데는 그 보통 그 누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냐 싸움이에요. 결국에 의사가 이거 계속 치료해도 안 되는데 계속 오세요. 없어질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치료해주겠다. 그게 20년이 맞아요. 예, 받는 사람은 또 치료가 되지도 않는데 계속 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맞네요. 언제까지 가야 되나 진짜 이래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개미지옥 같은 거네. 예, 그러면 네. 치료 플랜도 없고 뭐 끝날 때까지 오락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이래 되면 진짜 맞아요.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치료 플랜을 잘 세워주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에 그렇죠. 가서 네. 예, 신뢰도 있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질 사연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혹시나 네.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네. 달아주시면 댓글아 언젠가 저희가 부탁해. 파일럿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완전 F가 T가 되는. 근데 힘든. 자꾸 F라고 하시는데 은 원장님 누가 완전 봐도 T 아니에요? 완전 99 누가 봐도 F입니다. 완전 T인데 완전 99 F. 자꾸 F 여태까지 T밖에 못 봤는데 INFJ. T밖에. 야, 완전 인프제입니다. 인프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다시 I인 한번 것도 해보세요. 의문입니다. I와 E는 가끔씩 바뀌긴 해요. 약간 하지만 인격이 둘일 수는 있어요. F는 맞아요. 확실합니다. 네. 이상한데. 우시면 저도 울 수도 있어요. 대문자 T로 예,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번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예인이세요? 와 진짜.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댄스 하시는 분? 맞아요. 아니요, 저는 방탈출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도 방탄 춤춘다는 줄 알고 나도 방탈출 알겠습니다. 방출 게임 해보셨어요? 전 그거 옛날에 저희 나이 때 잘 안 하지 않나요? 저 옛날에 저는 예능으로만 해봤어요. 봤어요. 왜 네, 저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가서 해봤었어요. 진짜요? 속 터져 죽는 줄 죄송한데 알았어요. 그 뭐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가서 그냥 그런 취재하시고 아니죠. 이런 쪽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내 돈 내가 경험한 내돈내산. 내돈내산으로 해서 그래서 1시간 맞아요. 만에 음. 탈출했어요. 진짜요? 네, 엄청 저희 잘하신 것 같아요. 팀으로 3명이 들어가서 그 두 분이 에이스인가? 아, 이런 방탈출 분들 막 약간 많아지셔야 중독자들처럼. 제가 돈을 버는데. 이거 봐요 티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F 아니신 것 아, 같은데. 이라니까, 그죠? F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만 제가 T로 바뀐다 했잖아요. 아, 이미 전 그런 바뀌어져 있는 거였어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은 원장님은 T일까요 F일까요? 네.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우수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탈출도 만들고 있고 방탈출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직장인이 되면은 이제 검은색 머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방탈출 기획자로 딱 길을 정한 후에 이제 아무도 내 머리를 건들 수 없다 하고 그냥 일단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검은 머리일 때는 피부가 울긋불긋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탈색을 하고 나니까 그 뭔가 덜 보인다고 사람들이 아, 말을 그래요? 해서 네, 퍼스널 컬러 상 이제 일단 탈색을 하고 네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탈색을 좀 해야 될 것 저도 같은데 해야 될 그런 것 효과가 같은데. 있는 걸. 네, 좀 알았네요. 뭔가 시각적으로 이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울긋불긋한 게 뭔가 덜 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네. 있어요. 지금 우선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뭐 외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 네, 너무 평소에 많아요. 아주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진짜 정면부로 봤을 때는 네. 아무것도 지금 안 바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건 발랐어요. 그래도 예의 있게 선크림. 아 예의가 조금 안 되는 색깔 그런- 들어가는 톤업 선크림. 아니, 거의 안 들어가는 그냥 일반 아. 선크림. 일반 선크림? 네, 그냥 네. 물처럼 생긴 선크림. 아 그래요. 예. 약간 의심의 눈빛으로. 약간 아니 왜냐면은 너무 의심의 아까 안 바른다고 안 눈빛으로 발랐다고 쳐다보셨어요? 하셨는데 아, 여긴 살짝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기 말고 보잖아요. 여기 악광대 쪽 봤을 때 네. 약간의 톤업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 근데 그래요? 금방 이런 MZ들 손짓 있잖아요. MZ하게 배우고 나이가 싶다. 조금 많은데 처음 본 거라서. 이렇게 아니, 눈만 이렇게- 보시라고. 이런 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조회수 좀 그러게요. 올리려면. 저런 뭐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근데 아니, 그 이제 우수님이 이렇게 할 때 느낌이랑 아 우리가 그만하세요. 이렇게 또 하는 느낌이랑 좀 아, 다를 네. 것 같아요. 예. 그만하세요. 아 친한 줄 괜찮았어요. 알았어요. 예, 약간 저기 대장은 10대시니까 이거. 부러워라. 대장 내시경 했더니 대장이 10대래요. 본인 소개까지 그냥 끊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수희님께서는 어떤 가장 좀 큰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요 원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막 체험단이나 협찬 사진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필터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딱 기본 카메라가 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지금 그래요? 기본 카메라에 요즘은 딱 비치면 막 너무 모공이나 이런 게 크게 보이고 근데 인스타 이런 거 보면 가까이서 막 탁 찍어도 피부에 막 광차락 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가까이 찍으면 이제 그냥 헬밖에 없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피부 케어 아이템, 케어템이나 아니면 뭐 협찬 받는 시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는데 꼭 그 월경 주기가 오거나 아니면 네. 좀 잠을 못 자거나 막 손님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렇게 몸에 열이 나면 다음날 정말 심하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한 곳에만 뒤집어지면 막 흔히 막 어느 쪽에만 있으면 너 장 검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랜덤으로 자기가 나고 싶은데 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이 여드름이 또 혼자 관리하다 보면 모공도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30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주름도 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진짜 관리할 때다 싶더라고요. 이제서야 주름 네. 초보시군요. 완전 네. 초보예요 지금은.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 28세라는 게 만입니까 아니면은 많입니다. 그쵸 숨긴 거죠 이거 약간. 맞아요. 예. 최대한 어리게 적어봤어요. 이거 봐요 티라니까. 티라뇨. 걱정하지 마세요. 분석이죠 이게. 울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냥 나이로 얘기하면은 30 아닙니까 그러면? 아, 선생님 29입니까? 잠시 아홉으로 선생님. 하겠습니다. 29으로 알겠습니다. 아홉으로 선생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아, 그 중요합니다. 진짜 네네. 제가 아. 괜히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죠. 20, 진료하는데? 20대 후반에서 이제 30 넘어갈 때 그때가 그때 우리 얘기잖아. 계단 형식으로 간다고. 맞아요. 이게 그거는 지난 계단으로 회차에 그 타이밍이 딱 예. 옵니다 지금. 이미 늦은 딱 건가요? 그 아닙니다. 아니요, 이제 이제 시작할 늦을 리가 예. 없죠. 다행이다. 네, 근데 좋아요. 이미 이제 관리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을 좀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셔서 이제 어떤 게 본인한테 이제 가장 잘 맞는지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이제 우수희님한테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오늘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기 좀 머리로 가려져 있는 저 양측 관자 여기입니다. 쪽 그렇죠. 거기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잠깐 넘겨서. 이쪽에 지금 뭐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 이게 엄청 큰 염증이라서 제가 진짜 과장 좀 보태서 한 200번은 짜낸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침 색소가 그냥 남아버린 것 같은데 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드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도 한 번씩 나요. 여기. 턱 라인에. 네, 목에도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피부과를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피부과 안 가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네, 저 30살 때 들어요. 엄마 말 얼마나 죄송한데 그거는 약간 어머님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 돈을 쓰면은 뭐 어머님이 사실 네, 제 돈 쓸 땐 말씀 안 드리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것 네. 같아서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지속적인 네.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 200번 막- 짰다 하시고 막. 네, 어릴 때는 막 나이 되면 여드름 없어진다 이렇게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음. 때부터 한 10년째 안 없어져서. 성인 여드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음, 근데 또 저렇게 얼굴 전반적으로 다 날 수도 있죠 뭐. 맞아요. 근데 진짜 집에서 짜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게 막 진짜 저렇게 아까 머리 살짝 네, 보니까 여기 옆에. 저기 염증후 색소 침착이라고 네, 하는데 저기 되게 심하게 남으면은 저거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드름 트러블이 계속 나니까 네.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사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설명됐지만 조금 가성비 있게 좀 치료를 접근을 한다면 일단 약물 치료를 사실 써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약물 치료. 지금 나이대가 딱 그거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가임기 여성의 거의 딱 그 피크인 네. 나이대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요 나이대가 딱 그런 나이대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우리가 피지 조절제 약물을 쓰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약물을 못 썼을 때 어쨌든 지금 계속 염증성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그 염증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먹는 약을 쓰고 그리고 바르는 것도 쓰는 거는 일단은 1번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런 식으로 자꾸 길어지고 자꾸 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색소 침착 남기고 또 옆에 또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조금은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게 피지 조절제 그런 건 아니고 염증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약물들과 동시에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 각질 톤오버를 조금 빠르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도포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거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호르몬적 영향이 너무 난 센 것 같다. 나는 항상 이때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저희가 설명드리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한번 호르몬 검사 한번 해봐라. 혹시나 호르몬이 너무 불규칙하게 너무 과하게 나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생각보다 피임제를 뭐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호르몬을 조금 조절해주면서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런 이제 맨스 기간이 딱 왔을 때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봄직하다. 근데 이제 호르몬적 영향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죠. 보통 이 턱선 쪽이나 이 턱 끝 이런 데가 이제 특히 더 많이 좀 심해질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오케이 그거가 정상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이제 또 피지 양도 조금 조절해주면서 염증도 좀 가라앉혀줄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술적인 이제 영역으로 조금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금액대가 결국 이제 또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아까 뭐 어머님처럼 뭐 말 자르면 돌아온다도 할 수는 찬스. 있겠지만 그래서 시술적인 영역은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 루틴이죠. 본인도 잘 알고 있죠. 뭐 아까 말했지만 스트레스. 맨스 기간 됐다 또는 늦게 자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거나 결국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탈출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한다고 했지만 이게 새벽에도 이렇게 뭐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방탈출을 하나요? 아니요. 방탈출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게임장이? 근무를 그건 그때까지 인정. 하는데 방탈출 게임장이 그런. 기획을 맞아요. 새벽에 많이 기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원래 사람이라는 게 새벽만 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그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잖아요. 왜 그 시간대가 그럴까요? 제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네. 아 근데 그건 날이 맞아요. 뜨는 시간. 공부도 새벽이 제일 잘 되고 맞습니다. 게임도 새벽이 제일 재밌고 유튜브도 새벽이 제일 재밌고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전 새벽에 항상 바빠요. 자 여기 이 이제 새벽 시간대에 업로드를 할까요? 근데 저도 유튜브는 항상 네. 1-2시 넘어서 모든 걸 끝마치고 자기 전에 보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그렇다. 저도 업로드 자기 전에 시간죠. 보겠네요. 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네. 우리가 여드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우리 주무시는 습관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거는 생활 루틴을 결국 지켜주는 게 그만큼 잠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트러블에 대한 거에 기본이 일단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원장님 음주나 그 루틴을 진짜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만약에 진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노력을 안 하고 바라는 거는 그지 아까도 보면 우리 막 다이어트를 해 살을 빼야 돼. 그럼 당연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안 되면 위고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이 빠지길 기대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피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지.
왜냐면은 일단 자는 게 뭔가 눈에 보여서 이게 막 산수화가 되고 막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뒤집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다가 또 새벽에 조금 배가 고파 그래서 뭔가를 좀 먹어 또 약간 좀 단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더 뒤집어지죠 다음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시술적인 영역으로 오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거는. 하여튼 그 병원은 한번 이런 식으로 대차게 원장님들한테 혼나줄 필요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생활 항상 습관을 혼나요. 바꾼다든지 이런 게 맞아요.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빛을 대차게 봤을 때는 많이 혼났지만 크게 교정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고집이 좀 센가요? 아까 새벽 얘기했을 때 너무 과하게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아니 사실 아까 원장님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본 적도 아,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음. 뭔가 먹는 거에 비해 좀 살도 덜 찌고 이게 여자의 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다고 아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임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피임약은 부작용이라던가 있을 수 맞춰서 있죠.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지구 그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피임약은 네. 포기하고 이노시톨 이런 영양제를 먹었는데 피임약을 먹지 않고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좀 제가 점점점 제가 봤을 때는 찍어주시고요. 빠르게 시술 영역으로 와야 됩니다. 그냥 시술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네. 이런 루틴으로 잡기에는 조금 그냥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나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열심히 꾸준히 그렇죠. 그걸 개조한다? 그건 지금 저희 역할이 사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봤을 때 뭐- 시술로 넘어오기에 가장 큰 허들이 어머님이죠. 아니 제돈 준비됐습니다. 아 그래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네. 그 닥터스에 좀 잡으셔야 되는 고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딱 이제 피부과 시술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될 연령대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잘 좀 이렇게 챙겨 바르실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좋다는 거는 많이 이제 써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눈에 띄게 당연히 좋은 화장품은 당연히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로그나 인스타톡에서 들어오는 광고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수분이면 수분, 트러블이면 트러블 이렇게 라인별로 모아놨다가 그냥 따로 브랜드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냥 열심히 바른다 뿐인데 특정한 뭔가를 이렇게 피하거나 특정한 성분을 넣어서 바르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네, 뭐 왜냐면 이 이거 제품, 이 성분 제품. 아무리 읽어봐야 뭐 더 정확하게 뭔가 아주 파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쓰는 제품이랑 네. 그 협찬받는 제품이랑 약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아까 뭐 협찬으로 뭐 이런 화장품들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시술도 받아보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협찬이라는 거는 결국에 약간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한테 맞냐를 생각하면은 네.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제품들을 내가 쓰는 거를 골라서 쓰고 물론 내가 직업상 협찬을 해야 되면은 그걸 진짜 진심으로 뭐 쓰고 하면 더 뭔가 좋긴 하겠지만은 네. 사실 또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제품 딱 아예 딱 구분해서 네. 그것만 쓰고 그거는 협찬은 조금 결국에 약간 내가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는 뭐 해보고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직업상 해주셔야 되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목적을 좀 구분해서 쓰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띄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써보고 문제가 없어야죠. 써보는 게 제일 여드름이 중요합니다. 난다던가 이런 그렇죠. 문제가. 예, 예. 발품 띄어야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평소에 제가 쓰던 보습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안 쓰던 그 모 제품을 계속 바르니까 막 얼굴에 트러블이 다 뒤집어졌어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네. 지금 여기도 오늘 막 염증 주사 먹고 혼자 막 짜다가 왔거든요. 아 셀프로? 저는 셀프 못 합니다. 저는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무서워서? 자신감의 차이죠. 저는 무서워서 못 받아요. 저 자신감이라보다 남이 해주면 아프니까 저는 제가 살살 조절해가면서 전 제가 하면 너무 아파서 못 하기 때문에 예, 무슨 받습니다. 말이 맞나? 남이 해주면 아프다 그러고 내가 하면 아프다. 송 원장님 웬만하면 혼자 시술 다 하세요. 자기 얼굴에. 와, 저는 무조건 송 대박, 원장님 다 진짜. 받습니다. 네, 저 너무 못해요. 너무 좋으시겠다. 부러운데요? 너무 좋으시겠다. 아프면 중단하려고. 내가 아프면 중단할 수 네. 있으니까. 남한테 맡기면 예. 이제 아파서 중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일단 써보고 내한테 트러블이 나는지 그런 거를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말씀하셨을 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이 트러블이 뭐 때문에 이게 내한테 맞는 게 뭔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써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다른 걸로 계속 바꾸기보다는 맞는 걸로 좀 꾸준히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화장품은 결국은 써보는 게 중요하고 제형 자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드름 제형. 쪽하고 트러블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꾸덕한 걸 말고 좀 라이트한 걸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거는 제가 매 회차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적인 영역을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게 그럼 여드름이 그냥 진짜 피지 양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피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염증성 변병이 자꾸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 그냥 그거에 따라서 시술적인 영역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 양을 줄이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이게 염증성 변병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면서 전반 아까 좀 이게 결국은 모공이 커지는 것도 물론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자꾸 떨어져 모공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공 자체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여드름과 관련도 트러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술을 어떤 거를 좀 선택해야 할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뭐 본인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주름도 생기고 뭐 모공도 자꾸 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좀 커버할 수 있는 뭐 주사 시술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킨 보톡스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시술들도 한번은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한번 병원 오셔서 한번 진단기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육안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주름도 이제 3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이 부분은 뭐 보톡스가 이제 첫 시작이 되겠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또 주름 그거일 거예요. 본인이 말한 것이 뭐 이마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게 여기가 이제 처지면 이제 팔자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고민이 되는 나이거든요. 오, 약간 저기 맞아. 저기 그런데 보살님 찾아가서 뭐 들은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얘기하고 중반에서 얘기하는 거랑 요 나이 때가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가 자꾸 이제 늘어지면서 자꾸 이제 팔자주름이 길고 입가까지 이렇게 네네. 연결되는 요 라인이 자꾸 고민일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가 결국 중요한 건데 사실은 빨리 효과 보고 싶으면 뭘 넣으면 됩니다. 얼굴에 필러가 좀 됐든 아니면은 콜라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하면서도 빨리 그걸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넣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사실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공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결국 피부 탄력을 결국 올려줄 수 있고 병원을 좀 이제 어떤 성격적으로 병원 자주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번 했을 때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시술들 그리고 효과는 확실히 그래도 좀 볼 수 있고 내가 좀 예방적으로 내가 탄력도 유지하면서 주름도 좀 생기는 걸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고주파 시술들을 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고주파 시술들이 여드름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가 주름을 방지하고 팔자도 고민이고 모공 늘어지는 것도 고민이고 탄력을 보강하고 싶어서 고주파 시술 나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제 나 꾸준히 이제 이 시술 할 준비가 됐다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고주파 시술들이 기본적으로 피지 양 확 줄여주고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방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분명히 지금 트러블도 고민이니까 그러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드름 때문에 이걸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다른 장비들이 네. 가성비 있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면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들이 있을 거다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들으시는 거 보니까 우수희님에게 이제 고주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속하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찾아가실 듯이. 그 외에 혹시 뭐 이제 피부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좀 이렇게 뭐 하고 계신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네. 제가 각질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진짜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아예 뭐 필링 같은 거 하러 가거나 옛날에 리쥬란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피부가 아파서 피부과에 가면 낫는다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압출을 하고 왔는데 원래 압출 끝나면 조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약간 뭐 한 거지 싶을 정도로 더 심하게 뒤집어지고 이게 진정이 안 되고 막 끝나고 병원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막 피가 계속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제 피부가 너무 약한 탓인가요? 아니 제가 꼭 그게 병원을 아니죠. 그냥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짧게 많았을 것 같아요. 짧게 아, 많았어요. 아예 저희- 지금 봐도 사실 이마나 이런 뺨에 네, 좁쌀이 이런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저건 염증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염증이 추후에 되지 말라고 미리 짜주는 건데 이제 그냥 짧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짧게. 예. 왜 저는 짧게만 아. 무슨 얘기 짧게 압출할 때. 압출할 이게 때. 소통이 되시길래 그냥 어, 듣고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압출 짧게 많아서 그랬을 수도 많아서.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의심할 만한 포인트는 그 압출해 주신 분의 스킬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네.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뭐 조금 꽤 약간 조사가 되게 많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많아요. 이만에도 많고. 이게 압출이 어차피 이제 피부에 굉장한 자극을 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압출 후에 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하셨는데도 그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었나요? 사실 요즘은 압출만 하고 집에 네. 가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네. 팩이나 진정 막 음. LDM 뭐 이런 해주고, 레이저도 다 해주고. 해주고 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화장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냥 예. 곱게 자는 정도. 오. 근데 그 압출할 때도 예. 압출하실 거 많은 분들은 한 번에 압출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오? 약간 왜 나는 네. 뭔가 이 막 한번 압출을 하러 갔어. 근데 막 네. 압출 비용이 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그런 케어까지 다 포함해서 네. 한 10만 원. 그럼 뭔가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그러면 안 한 돼. 번에 압출을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겠죠. 그게 짧게 너무 많으면은 그거를 좀 돈 조금 더 내더라도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확 뒤집어지는 이런 부작용 없이 좀 욕심을 약간 덜어내고 좀 나눠서 시술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이제 말하자면 좀 이제 못 견딜 만큼 그렇죠. 이렇게 네. 자극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네. 비용을 좀 조금 더 생각하더라도 이제 네. 나눠서 좀 네, 압출을 좀 나눠서 하시는 게 하는 좋아요. 게 좀 더 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음주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빈도가 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술을 못 마셔가지고 애초에 어. 마시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아, 많이 못 좋다. 마셔서. 그 다행이네요. 네. 예예. 흡연은 안 하시죠? 네,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것도 좋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 예. 오기 전에 꼭 여쭤보고 음. 싶은 게 있었는데 막 팩 같은 거나 옛날에 어디서 릴스를 봤는데 뭐 토너, 에센스 이런 거 별로 피부가 흡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네. 뭐 토너는 바르고 몇 초, 뭐 로션은 몇 분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여드름 피부들은 또 어떤 데 가면은 계속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수분을 채워라라고 하고 또 어떤 샵에 가면은 닌 이렇게 여드름은 많이 바르면 안 되니까 가벼운 거 하나만 바르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얼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더 도움이 될까요? 뭔가 이제 그 제형의 문제긴 한데 네. 뭐 제형을 좀 부드러운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왜 바르는 것 중에서도 사실 그 코메도제닉, 논코메도제닉 이런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에 그 여드름 라인 화장품들은 대부분 논코메도제닉 그런 성분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저것 그냥 쓰기보다는 여드름 라인으로 나오는 논코메도제닉한 그런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골라서 좀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여름이냐 그다음 겨울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돼요. 아무래도 겨울이면은 되게 훨씬 더 건조하고 훨씬 더 각질 같은 게 맞아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조금 더 이제 꾸덕한 크림 종류를 바르거나 아니면 뭐 보습제를 한 2종류 정도로 뭐 더 바르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여름 같을 때는 좀 아무래도 가볍게 바르는 게 좋겠죠. 역시 피부 관리는 음. 돈 아님 노력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성 변병 자꾸 생기고 뜯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드름이 좀 있고 트러블이 오래 좀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전반적인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감성 피부라고 하죠. 그 민감성 네. 피부가 대부분 홍조와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네.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여드름이 또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뭐 세안도 더 막 자주 막 하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를 반드시 고려해. 아까 말했지만 에센스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좀 오래 고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품을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나이가 딱 발라봤을 때 확실히 보습감이 있고 수분감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제품들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관리하는 게 저는 무조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안 자체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안을 오히려 빡세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화장을 그렇죠. 화장이 열심히 결국 했을 문제죠. 경우에는 화장을 열심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지금 트러블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게 돼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항상. 이거를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걸 가리려고 또 맞아요. 화장을 많이 하고 화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중세안해야 할 확률도 네. 높고 네. 그럼 또 피부 장벽 또 깨져. 그럼 피부 예민해졌다. 그럼 또 뭐 트러블 나고 그럼 또 가려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화장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막 상황이잖아요. 엄청 두껍게 발랐는데 음. 요즘은 그냥 난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보이게 그냥 딱 가볍게 BB 정도만 바르고 예. 화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화장할 때 뭔가 끼인 느낌 안 들게 그쵸. 하려면 깨끗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럼 차라리 화장이 조금 덜 지워지더라도 더 가볍게 세워나는 게 좋은 걸까요? 예,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그 남아 있다는 게 이제 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걸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는 오. 노력까지는 저는 굳이 그게 안 해도 오히려 된다. 더 나쁠 그러니까 예.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아. 올라오면 그건 안 되죠. 네네. 뭐 예를 들어 화장하고 막 예. 음주 한 다음에 막 집에서 확 자고 막 그냥 이러면 다 자고 올라오니까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안을 하긴 하는데 너무 100%내 피부에 있는 이 화장 성분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됐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장이 필요할 때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더라도 뭐 그냥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피부를 쉬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필요할 그러니까 화장을 것 진하게 같고. 했을 때는 이중 예. 세안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모공을 막아보면 또 트러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화장을 뭐 대충 지우고 이런 뜻은 아니긴 네네.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피부가 쉴 수 있는 그거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해지고 장벽 깨지는 네. 순간 이 모든 게 다 완전히 복합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드름만 잡아야 될 일이 아니라 홍조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막 치료 그러니까. 기간이 또 더 길어질 수 맞아요.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는 이제 화장품 기초 화장품 개수도 좀 이렇게 더 추려보는 것도 좀 간결하게 해서 좀 자극을 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루틴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우수희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사실 네. 피부과나 이런 데 상담을 가면 이렇게 진솔하게 오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진짜로 혼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냥 네, 약 받아가세요. 이런 게 다니까 저 약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요? 진짜 노력 열심히 일단 뭐 말이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루틴을 한번 이제 네. 어렵겠지만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해도 안 된다 싶으시면 닥터스 이제 알겠습니다. 두 분 찾으시면 또 다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방탈출 자. 어딘지 가면 꼭 갈게요. 공짜로 해야 돼, 싶어요. 공짜로. 방탈출의 어떤 첫 경험은 꼭 이쪽에서 하고. 저도 한 번도 방탈출 안 해봤어요. 재밌어요. 두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포 테마로 하러 오세요, 선생님들. 공포 테마요? 저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음날 진료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탈색머리만 보면 막 경기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자,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볼까 합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꼭 남는 고민이 바로 기미와 잡티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도 치료도 다르다는 거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원인부터 찾아서 철저하게 본인만의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 원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은송 원장님 한마디씩 하시라고. 이거 또 대본 우리 우리가 언제 감독님 대본대로 했다고. 지난주부터 지난편부터 항상 이렇게 원래 그림으로 그걸 다 만들어주셨어요.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대본 읽으라고 하면 저도 우리 감독님 이렇게 쓰신 거 피고름 짜서 쓰신 거. 우리 네. 짰어요 진짜. 여기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우리가 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든 다른 뭐 구글 폼을 네.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원장님 없는 근데 줄 알았죠. 아니 제발 또 좀 성우의 원장님 이름까지 다 말씀해 원고 주셔가지고 좀 봐주세요. 원고 좀. 아니 저 원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은 원장님께서 은 원장님 다 댓글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다양한 이야기를 생활 속 이거 저 얘기 안 했어요. 댓글 달아달래요. 너무 어렵다. 마무리가 안 되네. 마무리가. 네. 일단 뭐 저희 멘트 뭐 욕심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희 확실히 해보니까 나오는 출연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이렇게 길게 상담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이런 피부과 어딨냐. 전문의 선생님 그렇게 부분이나. 말씀하시는데 좀 그래서 우리 네. 그 당근이나 뭐 아니면 그 우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출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네. 큰 티를 가지고 네. 아주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은 댓글이나 구글 폼 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닥터스 고민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조금 이제 일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조대꾸알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닥터스 고민 상담소. 근데 그 약간 MZ스럽게 뭐 없나요? 네. 좆대꾸알 말고 뭐 없어요? 좀 기대를 좀 해봅시다. 우리 또 없어요? 방탈출 기획자로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뭐 약간 여기 이 자리에 마감병. 자,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닥터스 고민 상담소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조태구알 해주실래요? 네네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조대꾸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